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에서 쿼리를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이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쉽게 3번하고 6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번과 6번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만들지 않으면 4번과 5번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얼추라도 만들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테이블 1번을 가지고 한대요. 예약 관리 요거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 위에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지난번에 만든 쿼리도 역시 디자인으로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역시 쿼리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테이블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번 문제에 예약 관리를 가지고 온대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시험지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출력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고 순서대로 만드시는데, 자, 예약 번호가 처음에 나와 있죠. 더블 클릭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예약 분류를 하려고 봤더니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가느냐? 여기에다가 예약 분류라고 쓰고 콜론 하신 다음에 그냥 숫자 1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약일이래요. 그러면 예약일 더블 클릭하면 세 번째로 들어가죠. 자, 가끔 얘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 여기 결과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약일 다음에는 상품명이 나온대요.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는 출발일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결제 예정일인데 없죠. 자, 그럼 여기다가 결제 예정일. 얘도 콜론을 누르신 다음에 1번을 그냥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난 헷갈린다 그럼 2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결제 예정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지에 보시면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총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결제액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죠. 콜론. 자, 3하고 엔터를 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다 1번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는 건 다 됐으니까 시험지에 자, 1번에 보면 쿼리 이름 만들어라. 이건 나가면서 하면 되고요. 2번에 보면 예약 분류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죠. 자, 예약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시고 자, 문제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약 번호의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약 번호의 첫 번째 글자는 레프트를 쓰겠죠. 물론 이제 함수가 옆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약 분류 콜론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뒤에다가 LEFT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셀의 주소를 쓰지만 여긴 셀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약 번호의 첫 글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예약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예약 번호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 예약 번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의 이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이름들을 여기다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귿자 가로를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컴마 그 다음에 이제 랭스, 길이죠. 몇 개를 갖고 오는데요? 첫 글자가 그랬으니까 1 이렇게 갖고 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얘가 레프트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첫 글자가 1이면 전화, 2이면 인터넷 두 개만 쓰는 거네요. 근데 이제 if로 하려고 봤더니 문제에 뭐를 쓰라고 나와요? 그쵸, 추주를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네 결과에 따라서 이 말이죠. 앞에다가 CHOOSE 추주를 쓰고요. 자,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게 끝난 거고 컴마 맨 뒤에다가 자, 따옴표 안에 뭐를 쓰라고 나오냐면 전화를 쓴대요. 그러면 전화 따옴표 컴마 자, 이번엔 뭘 한대요? 두 번째인 경우는 인터넷이죠. 따옴표 인터넷 따옴표 해준 다음에 두 개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카피를 해줘요. 컨트롤 C. 왜냐면 가끔 얘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쳤을 때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거를 하나씩 확인하면 더 좋겠죠. 자,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보면 전화 인터넷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다시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디자인으로 가서 결제 예정일을 해야 되겠죠. 자, 결제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출발일에서 2주 전 날짜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 애드를 쓴대요. 자, 요 데이트 애드 DATE 여기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이 잘 보기가 힘드시니까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작성을 누릅니다. 자, 2번을 지우고요. 데이트 ADD 애드를 쓰고 자, 여기에 보면 지정된 시간 간격이 추가된 날짜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를 열고 자, 인터벌이에요. 자, 인터벌인 경우에 만약에 날짜 형식이다 그러면 D 날짜 단위로 만약에 월 단위로 그러면 M, 연 단위로 그러면 Y를 쓰죠. 자, 그런데 주 단위로라고 할 때는 여기다 따옴표 하나짜리를 해도 되고 뭐 두 개짜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W를 해주고요. 이렇게 자, 따옴표,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예요. 얼만큼을 더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을 더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문제 중에 전주잖아요. 전주니까 얘를 그런데 2주래요. 2주 전으로 그랬으니까 2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2주 전이에요? 문제 보면 출발일에서 2주 전이죠. 그래서 디귿자 가로 해주고 출발일 디귿자 가로 이렇게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출발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써도 이 디귿자 가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띄어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그러면 절대 이거는 그랬을 경우는 얘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얘, 야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갔다 들어오면 각각 다 따옴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드는 디귿자 가로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얘도 컨트롤 C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자, 제대로 나오는지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를 갔더니 자, 결제 예정일 어때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이번에는 총 결제액이래요. 자, 마우스 우클릭 작성으로 갑니다. 자, 작성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게 되는데 어떤 분이 여기다 그냥 써도 되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도움을 얻고 싶으면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자, 여기는 총 결제액인데 자, 일단 써볼게요. 자, 디귿자 가로 하나 해주고 단가 디귿자 가로 해주고 곱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원수래요. 그러면 디귿자 해주고 인원수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가산비를 씁니다. 디귿자 가로 해주고 가산비.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가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원이라고 하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인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하라고 나오냐면 지금 보시면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의 수 이거로 한대요. 자, 그러면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혀 이용이 안 되잖아요. 자, 얘를 지우시고 요 영역에다가 인원수에 해당하는 걸 쓰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그랬으니까 write를 쓰면 되죠. WRIGHT. 자, 가로 열고 디귿자 가로로 여기다가 예약 번호 디귿자 가로 해줬어요. 그리고 컴마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글자 한 글자잖아요. 1 해주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write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아무리 숫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숫자를 가장한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약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숫자로 변환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를 감싸는 앞쪽에다가 value라는 걸 쓰게 됩니다. value에 해당하는 VAL 이거를 씁니다. 가로를 여시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ing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write의 결과가 string이에요.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write의 끝인 여기 가로 닫은 것까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면 자, 이게 value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가산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숫자를 변환하여 적용하고 끝났죠. 자, 가산비는 예약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비교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가산비라고 하는 필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산비는 전혀 쓰이는 게 아니고 가산비의 형식을 구하라 이런 거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질문을 한대요. IIF 질문을 할 건데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약번호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역시 마지막 글자니까 RIGHT 가로. 자, 그 다음에
예약 번호의 마지막 글자래요. 자, 디귿자가로 안 하고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약 번호. 왜냐하면 붙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자, 만약에 얘가 붙여쓰기가 돼 있긴 한데 뒤쪽에 숫자로 필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도 역시 디귿자가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예요. 어쨌든 여기는 숫자도 아니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약 번호에서 컴마 마지막 한 글자 가로를 닫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뭐래요? 4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것이 이퀄 따옴표 안에 4냐? 따옴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것이 4라면 그럼 시험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1로 지정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1을 쓰는 거예요. 컴마. 그렇지 않으면 뭐를 쓴대요? 1.08이래요. 그럼 1.08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게 바로 IIF가 끝난 거예요. 엑셀에서 보면 if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라는 말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엑세스에서는 %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그러면 1. 80%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0.8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8%면 그쵸 0.08 그래서 여기는 8% 올리는 건가 봐요. IIF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역시 블럭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확인 엔터를 쳐서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면 이게 끝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시트 보기를 했더니 제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아직 다 안 끝났죠? 자, 5번 문제에 보면 결제 예정일은 그랬어요. 결제 예정일이면 6이잖아요. 얘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속성을 갑니다. 자, 속성 시트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형식을 뭐라고 하래요? 간단한 날짜로 한다 그랬으니까 결제 예정일에 얘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총 결제액은 통화로 그랬으니까 자, 얘를 클릭해서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총 결제액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얘가 그거에 맞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얘를 형식을 클릭한 다음에 보면 통화라고 나와 있죠. 통화 형식으로 하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예약일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이거의 순서와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는 지금 5번까지 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린 정렬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똑같은가 이걸 보려면 자, 디자인 보기에 그 다음에 예약일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예약일 요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정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선택을 해야 되죠. 시험지에는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시험지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터넷 하나, 전화 2개,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완벽하게 잘 해놔야 4번과 5번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가 다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나 다르다. 이 부분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랬을 경우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약 번호라든가 이거는 전부 어디서 고쳐야 되냐면 기본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고쳐야 됩니다. 그걸 수정하고 다시 오면 얘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X를 누르게 되면 저장할까요? 라고 나오죠. Yes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1번에 쿼리 이름은 예약관리 현황이래요. 예약관리 현황. 자, 띄어쓰기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쿼리가 만들어졌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띄어쓰기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닥 어렵지는 않죠. 옛날보다 좀 쉽게 나오긴 했네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